한국의 KTX는 쓸모없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스페인 탈고는 330km, 프랑스 TGV는 320km. 그런데 한국은 고작 250km라고. 우리 같은 나라는 무조건 유럽 기술을 따라야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한국 엔지니어들이 열차 엔진에 일부러 모래를 붓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우즈베키스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한국은 왜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아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의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본 그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의 여성 기술자 자이아입니다. 처음 열차를 봤을 때 설렘보다 슬픔이 먼저 왔어요. 타슈켄트 중앙역에서 일하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열차가 고장나면 저희는 항상 똑같은 절차를 따랐어요. 본사에 전화를 걸죠. 스페인 기술자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였지만 기차 밑은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금지구역이었죠. 스페인 기술자가 도착하면 저는 단지 그의 손짓만 기록했어요. 말없이 뒤를 따라다니며 메모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야. 그가 가리키면 저는 적었어요. 여기를 바꿔야 해. 또 적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고치는지도 몰랐죠. 한 번은 엔진 과열로 열차가 선로에 멈춰섰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기온이 45도였죠. 승객들이 더위에 지쳐갔습니다. 저는 엔진실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전문 기술자 대기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결국 3시간을 기다려 스페인 기술자가 왔어요. 그는 1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냉각 팬 벨트가 끊어졌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분이면 되는 일을 3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걸. 어느 날 동료 엔지니어 파르아드가 말했습니다. 자이야, 우리는 열차를 탄 게 아니야. 종속을 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는 승객도 기술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죠. 10년 동안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고장이 나면 기다렸어요. 부품이 떨어지면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왜 고장 나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몰랐죠.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엔지니어인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철도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번역기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정부가 전혀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고속철 프로젝트는 다르다. 기술을 얻는다. 아니면 안 한다. 철도부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다. 이번엔 우리가 배운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기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 기차 밑에는 여전히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그 비밀을 풀어야 했거든요. 2024년 11월 타슈켄트 국제회의센터에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중국. 각국 대표단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어요. 프랑스 알스톰 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시속 36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TGV가 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친환경을 강조했죠. 탄소 배출을 70% 줄입니다. 일본 가와사키중 공업의 발표는 압권이었어요. 항공기 수준의 좌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 신칸센 내부 영상이 나왔어요. 승무원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중국 CRC의 제안도 놀라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속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의 노선 지도가 스크린을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설계도를 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계약 후에 논의하죠. 독일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자료는 보안상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저희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본 대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차차 논의해보죠. 중국 대표도 비슷했어요. 우선 계약부터 체결하시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구경꾼이 될 참이었어요. 더 빠른 열차, 더 좋은 서비스. 하지만 여전히 남의 기술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결국 똑같잖아. 파르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페인 대신 프랑스나 독일이 올 뿐이야. 그래도 기술이 더 좋잖아.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건 맞아. 하지만 우리 것은 아니야.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더 화려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같은 답변만 돌아왔어요. 계약 후에 논의해보죠, 단계적으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트는 흐트러져 있었고 카메라맨도 없었어요. 선물 상자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대표단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었고 두꺼운 브로셔도 없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도원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고속철하면 프랑스, 독일, 일본이었거든요. 한국은 예상 밖이었어요. 박도원 실장이 일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대신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사막을 달리는 은빛 열차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광고 영상이 아니었어요. 실제 테스트 장면이었습니다. 믿지 마세요. 대신 보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믿어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보라고 했습니다. 박도원 실장이 보여준 첫 번째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TX 이음이 사막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시운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온 48도입니다. 박 실장이 설명했어요. 모래바람이 시속 60km로 불고 있죠. 화면에는 열차가 모래 폭풍 속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표단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프랑스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더 놀라웠어요. 거대한 기계가 모래를 열차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계속해서요. 실제 사막 환경을 재현한 겁니다. 박 실장이 말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시연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완벽한 조건에서 완벽한 결과만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모래가 에어컨 필터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 실장이 물었어요. 화면에는 필터가 교체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냉각 시스템에 모래가 들어가면요? 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동 청소 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엔진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비상 상황이었죠. 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절반 출력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열차가 천천히 다음 역에 도착했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증명이었거든요.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의 여름은 어떤가요? 박 실장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열차는 52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겨울은 어떤가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나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하 25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박 실장이 웃었어요. 모래 폭풍은 얼마나 자주 불어요? 1년에 30번 정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준비됐네요. 그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른 대표단들이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프랑스는 속도를 자랑했고 독일은 기술을 강조했어요. 일본은 서비스를 내세웠고 중국은 경험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건을 맞췄어요. 저희 조건을요. 휴식 시간에 저는 박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저런 조건에서 테스트하신 건가요? 네.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오기 전에 사막 기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그의 대답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타실 열차인데 우리가 대충 만들 수는 없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저희를 고객이 아니라 동료로 보고 있다는 걸, 구경꾼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걸. 그런데 설계도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실장이 웃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져보셔도 돼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기차 밑이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2025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낡은 노트와 펜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메모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도원 실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자이아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격식적이지 않았어요. 의정부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실용적으로 생겼습니다. 먼저 실제 열차를 보시죠. 박 실장이 말했어요. 저는 또 관람용 열차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정비고였어요. 거기에 KTX 이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전시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정비 중인 상태였어요. 엔지니어들이 여기저기 기어다니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 보시겠어요? 박 실장이 기차 밑을 가리켰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운행할 열차인데요. 그가 말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차 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10년 동안 금지구역이었던 그곳에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김성호 씨가 손전등을 건네며 말했어요. 직접 보세요. 여기가 핵심 설계 포인트입니다. 그는 복잡한 기계 장치를 가리켰어요. 이게 사중 필터 시스템입니다. 김 씨가 설명했어요. 모래가 들어와도 4단계로 걸러냅니다. 저는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기는 자율 점검 장치예요.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해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말했어요. 적지 마시고 만져보세요. 정말 만져도 되는 거였어요. 전선 구조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이런 배치인지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사막의 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 보세요. 김 씨가 냉각 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냉각수가 순환해요. 2시간 동안 기차 밑에서 보냈습니다. 엔진에서 브레이크까지 전기 시스템에서 공조 장치까지 모든 걸 봤어요. 이제 운전실도 보시죠. 박 실장이 말했어요. 운전실에는 수많은 버튼과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 버튼은 뭐죠? 제가 물었어요. 비상모드 전환 버튼입니다. 운전기사 이철민 씨가 대답했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누르세요. 눌러봐도 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은 정차 상태니까 안전해요. 저는 실제로 버튼을 눌러봤어요. 화면에 비상모드 활성화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우즈베크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씨가 설정을 바꿨어요. 순간 모든 화면이 우즈베크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미 번역이 되어 있네요. 네. 미리 준비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설계실도 갔습니다. 거기에는 KTX 이음의 모든 설계도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종이에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들을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설계팀장 정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설계도를 이렇게 쉽게 보여준다니. 여기는 에어컨 시스템 설계도예요. 정 팀장이 설명했어요. 사막 기후에 맞춰서 냉각 용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기차가 제 앞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비밀이 아니라 지식으로, 금지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대표단이 다시 타슈켄트에 도착한 거예요.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부사장이 직접 왔어요. 스페인 최고 기술자 3명과 함께요. 호텔 로비는 그들의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다릅니다. 곤잘레스 부사장이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기술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파르아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곤잘레스가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운영 매뉴얼, 정비 지침서, 심지어 부분적인 설계 자료까지요. 다른 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격도 2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측 재무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철도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매력적인 제안이군요. 한국은 아직 검증이 덜 된 기술이잖아요. 곤잘레스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30년간 고속철을 운영해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베 고속철도는 이미 증명된 기술이었습니다. 프랑스 TGV 기술을 바탕으로 스페인 기후에 맞게 개량한 거였죠. 위원회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너무 새롭다. 검증이 부족하다.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파르아드가 물었습니다. 스페인 제안이 좋긴 해.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확실하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설계도를 제 손에 쥐어줄까요? 무슨 뜻이야? 파르아드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설계도를 직접 만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복사해서 가져와도 된다고 했어요. 스페인도 기술 자료를 준다고 했잖아. 동료가 반박했어요. 운영 매뉴얼이랑 설계도는 달라요.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매뉴얼은 사용법이에요. 설계도는 원리예요. 그때 곤잘레스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자이아 씨,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설계도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핵심 설계는 보안상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제공하죠. 직접 수정할 수도 있나요? 제가 또 물었어요. 수정이요? 곤잘레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수정이 필요하죠? 이미 완성된 기술인데요.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싶어서요. 그건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운영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알았어요. 결국 똑같다는 걸. 좀 더 많은 매뉴얼을 주고 좀 더 자세한 교육을 해주겠지만 핵심은 여전히 블랙박스였어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스페인 측이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3년간 기술자 상주, 24시간 원격 지원, 부품 무상 교체 등등. 정말 좋은 조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3년 후에는 가능하겠죠. 스페인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설계 변경은요?
왜 변경이 필요하죠? 검증된 설계인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설계에 의견을 냈어요. 사막용 필터 개선안을 제시했더니 진지하게 검토해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거기서는 제가 설계자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사용자네요. 곤잘레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을 생각하면 저는 10년 동안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걸 원해요. 뭘 원하시는데요? 저희 손으로 고치고 저희 손으로 개선하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만 가능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손에 쥔 건 종이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25년 2월 15일 운명을 결정할 날이 왔습니다. 타슈켄트 철도부 대회의실에 모든 위원들이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6개 나라의 운명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자로서는 발언권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없었거든요. 철도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각국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관이 파일을 열었어요. 스페인 검증된 기술 20% 할인 3년간 기술 지원.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최고 속도 친환경 기술 유럽 네트워크 연결 가능. 이것도 매력적이었어요. 독일 최신 안전 시스템 무결점 운영 기록. 신뢰할 만했습니다. 일본 완벽한 서비스 시간 정확도 99.9%.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가장 저렴한 가격 빠른 건설. 경제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이전 현지 적응 공동 개발. 가장 불확실해 보였어요. 첫 번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였어요. 위원들이 하나씩 투표함에 종이를 넣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됐어요. 스페인 3표, 프랑스 2표, 독일 1표, 일본 1표, 중국 1표, 한국 2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투표가 필요했어요.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치열한 로비가 벌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위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했어요. 스페인 곤잘레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검증된 기술을 선택하세요. 프랑스 대표도 다가왔어요.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세요.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미 제 생각은 다 말했으니까요. 그때 노장 기술자 샤크조드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60세가 넘은 베테랑이었어요. 철도 일을 40년 동안 해온 분이었습니다. 자이야, 한국에서 뭘 봤나?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기차요. 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지? 제가 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금지 구역이 없었어요. 샤크조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동안 나는 늘 구경꾼이었다. 고장나면 남의 손을 기다렸지.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확신하나?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더 긴장됐어요. 이번에는 결정이 나야 했거든요. 위원들이 다시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됐어요. 스페인 3표. 여전히 높았습니다. 프랑스 2표. 변화 없었어요. 독일 1표. 일본 0표. 중국 1표. 한국. 개표위원이 잠시 멈췄어요. 3표. 동점이었습니다. 스페인 3표, 한국 3표.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동점일 경우 최고위원회 캐스팅 보트로 결정합니다. 모든 시선이 샤크조드 씨에게 집중되어요. 그가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샤크조드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들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본 유일한 기차는 한국 기차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40년 동안 나는 남의 기차만 봤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기차를 보고 싶다.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됐어요. 한국을 선택합니다. 샤크조드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유를, 완성품이 아니라 가능성을,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한국 대표단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박도원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함께 만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였어요. 2025년 3월 서울에서의 두 번째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견학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 왔거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층 설계실에 제 책상이 생겼습니다. 정식 명패도 있었어요. 자이아 카리모바 우즈베키스탄 파트너 엔지니어,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도원 실장이 저를 설계 회의에 참석시켰거든요. 우즈베키스탄용 KTX 이음 개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한국 엔지니어 7명과 제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경 팀장이 도면을 펼쳤어요. 현재 에어컨 시스템인데요. 사막 환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정 팀장이 말했어요.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필터 구조를 이중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모래는 입자가 아주 미세해요. 김성호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요? 첫 번째 필터로 큰 입자를 걸러내고 두 번째 필터로 미세 입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흥미롭네요. 정 팀장이 제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시뮬레이션 해볼 만하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의견이 진짜 검토 대상이 되다니. 다음 주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이아 씨 제안이 효과적이네요. 김 씨가 말했어요. 필터 효율이 30% 향상됐어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설계를 채택하겠습니다. 정 팀장이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숙소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 아이디어가 실제 기차에 들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도전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현지화 작업이었어요. 운영 시스템을 우즈베크어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팀 이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아세요? 대학에서 전산학도 전공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 11시까지 연구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코딩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고 우즈베크어 폰트를 최적화했어요. 이 메뉴 구조는 어떨까요? 저는 새로운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즈베키스탄 기관사들이 익숙한 순서로 배치했어요. 이 팀장이 감탄했어요. 훨씬 직관적이네요. 이거 정말 좋은데요? 비상상황 안내도 바꿨어요. 저는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우즈베크어로 했을 때 더 명확하게 전달되도록요. 2개월 동안 저는 매일 새로운 걸 배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줬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어요. 이게 제동 시스템 알고리즘이에요. 박주현 씨가 복잡한 코드를 보여줬어요. 이해되세요? 조금 복잡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한 줄씩 설명했어요. 질문하면 언제든 답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도원 실장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자이아 씨 설계 검토 회의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잖아요.
회의실에는 한국철도공사 임원들과 현대로템 설계진들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선의 최종 설계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1시간 동안 기술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자이아 씨, 현지 전문가로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대로템 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정비 일정을 우즈베키스탄 날씨에 맞춰 조정하면 어떨까요? 여름철에는 더 자주, 겨울철에는 간격을 늘리는 식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기차 설계에 제 이니셜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적응 설계 정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열차를 봤을 때는 금지 구역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설계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자라는 말이 이제야 진짜 제 이름 같았어요. 2025년 5월 30일 타슈켄트 중앙역. 한국 기술로 만든 열차가 처음으로 그 플랫폼에 멈춰 섰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기적처럼 조용해졌죠. 오전 9시 기온이 이미 38도를 넘어섰어요. 오후에는 42도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모래바람도 불고 있었어요. 최악의 조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기차였거든요. 은빛 KTX 이음이 1번 승강장에 서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측면에는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즈레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만든 기차. 저는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출발 30분 전 최종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점검팀에 포함됐어요. 이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 정상. 김성호 씨가 보고했어요. 제가 설계한 이중 필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상. 저는 우즈베크어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엔진 온도 정상. 박주현 씨가 말했어요. 사막용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일반 승객들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 600km. 기존 열차로는 7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30분에 주파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운전실에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관사 라시드 씨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도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속도 시속 100km. 라시드 씨가 말했어요. 화면의 모든 글자가 우즈베크어로 표시됐습니다. 시속 200km. 속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시속 250km. 최고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기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시험이 왔어요. 사마르칸트 구간의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모래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센서가 경고를 보냈어요. 필터 시스템 가동. 저는 제가 설계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중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1차 필터 정상, 2차 필터 정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기차는 모래바람을 뚫고 계속 달렸어요. 속도도 줄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엔진 온도 상승 중. 경고음이 울렸어요. 냉각 시스템 강화 모드로 전환. 라시드 씨가 말했어요. 제가 제안한 사막용 냉각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엔진 온도 안정화. 5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승객석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20분
부하라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시 도착 예정입니다. 라시드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부하라역에 들어섰습니다. 플랫폼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1시 30분 정각 기차가 완전히 정차했습니다. 정시 도착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도원 실장이 제 옆에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자이아 씨. 저희가 해낸 거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날 저녁 부하라 호텔에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였어요. 철도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박도원 실장도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공은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입니다. 특히 자이아 씨 같은 분들이요.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떨렸지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열차를 봤을 때 저는 구경꾼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설계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건 한국이 만든 기차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자존심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이 기차는 매일 달릴 거예요. 사막을 가로질러 모래바람을 뚫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차를 고칠 줄 알아요. 개선할 줄도 알고요. 더 이상 남의 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설계자입니다. 기차 밑은 더 이상 금지 구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 작업장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